자, 1번부터 같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f 프라임 x가 있다. 3x의 제곱 15x 12 이렇게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알겠죠? 도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 함수를 추측한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 이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옮겨보면 자,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64, 16, 8, 1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10이니까 80 이렇게 되겠네. 10. y 절편은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분의 15 마이너스 12 2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 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 극소, y절편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2번 얘는 증감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x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얘네들이 기준이 되고 f 프라임 x 여기 설명이 되겠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고 생각을 해보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음수값이 될 거다. 음수 3개를 곱하는 거니까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음이 돼서 양수값을 가지게 될 거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음이 돼서 음이 될 거고, x가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한다고 하면 양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서 4가 될 거고, x가 0일 때 3 그 다음 감소하다 충분했는데 내가 뭐 인수분해 잘못한 건 없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4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거? 마이너스 4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4 0을 대입하면 3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면 감소하죠. 뭐지? 내가 뭐 숫자를 잘못 대입했나 본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저 작은 거 대입하면 이것을 부으러 왔었구나. 아이씨. 자, 괜찮아요?
마이너스 4x인데 내가 그냥 4x라고 써가지고 이상하더라고. 자, 여기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4x로 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자,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0일 때 3, 1일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4.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그래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증감표로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자, 필수의 19번. 실제로 이제 니네가 만나야 될 문제들은 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부터. 자, 봅시다.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고 싶다.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고 싶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먼저 1번. 미분을 하면 3ax의 제곱 플러스 12x 15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좀 작게 그려야지.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a 값이 양수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예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바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값을 가지고 싶다고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된다.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X절편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근데 A 값이 음수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요거 되거나 요거 되거나 요거 되는 건데, 얘네 둘은 어차피 그 값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는 거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똑같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다음 2번.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고 싶다 그랬으니까 1번과 정확하게 반대쪽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3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서 이렇게 되면 그 값을 가지니까 나 이거 싫어. 아니 반대로 그랬네. 3차식이니까 최고차 이하의 개수가 양수면 이건데 얘는 그 값을 가지니까 싫고 이거나 이걸 나는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애들은 미분을 했을 때 그림을 그리면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더라 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필수예제 20번 별표 계중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f'x예요. f'x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위로 볼록하고 x축이랑 두 번 만나요. 그러니까 극소값, 극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을 예상해보면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fx를 예상해볼 수가 있을 텐데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나봐.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x가 1보다 클 때 극대값 가져라 그랬으니까 1이 요 사이에 있으면 1보다 클 때 극대값 같죠? 괜찮습니까? 이대로 위로 올려보면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2차 함수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f'0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f'0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이 x절편 두 개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빠진다는 의미예요. 괜찮습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잖아. 괜찮아요? 0과 여기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고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으로 빠지면 함수값이 음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0이 밖에 있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양수라고 이야기하면 두 x절편을 기준으로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원래 함수로 되돌렸을 때 사이에 극소 있고 1보다 클 때 극대 있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괜찮습니까? 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f'x를 계산을 했을 때 아래로 블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죠. 극대와 극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야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추측을 할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서 그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x절편이 두 개 나오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판별식을 하는 이유는 x절편 두 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f'-1이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크다. 이걸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1과 1이 바깥쪽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두 x절편 사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돼도 되거든. 이것도 이거 두 개를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애는 축의 방정식이 바깥쪽에 빠질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없애려면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1번에서는 아까 전에 판별식 안 했잖아. 그죠? 1번에서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위로 볼록하죠. 1번은.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요.
하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고 하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야. 위로 블록인데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그림이 x축을 위로 뚫고 와야 돼요. 맞습니까? 위로 블록한 그림이 x축을 밑에서 뚫고 올라와야지만 함수값이 양수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함수값이 양수가 돼서 뚫고 올라왔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요 함수값이 하나는 양, 하나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이런 판별식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만약에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어가지고 함수값이 음수라는 걸 설명했으면은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아래로 블록인데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음수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밑으로 뚫고 들어와야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축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x축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써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알겠죠?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대로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배움, 2차 부등식 배우면서 나오는 거죠. 근해 분리. 그죠? 이런 것들을 그때 열심히 했었으면은 지금 충분히 이해하기 좋죠. 자, 다음 4차 함수가 흑값을 가지고 싶다. 똑같습니다. 자, 미분을 하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4ax x의 제곱 a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무난하게 괜찮은 거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 중에 극대 값을 가지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는 다 극소로 가지잖아. 극소 한계.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의미는 요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되려면 하나, 둘, 셋.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세 군데 있다라는 거고, 그럼 미분을 했을 때 x절편이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0 하나는 지나가죠. 뭔지는 모르겠어. 2개가 더 있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몇 개 나와? 2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랑 근이 겹치면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근이 겹치면 중근되니까 근 3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만족하는 동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 x에다 0 대입하면은 식이 참이 되면 안 돼. 알겠죠? 괜찮습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건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했을 때 x에 2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죠? 식이 참이 된다는 건 이게 해란 뜻입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은 0이 해란 뜻이에요. 근데 0이 해가 되면 여기가 중근이 된다고. 0 하나가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이 아니라 중근에다가 뭐가 나타나는 거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극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서로 다른 세 근을 원해서 0은 하나 있으니까 0이 아닌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을 가지는 이 조건에서 0은 근으로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A가 0이면 식이 참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 조건까지 같이 섞어서 A의 범위를 찾는다. 괜찮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그 값을 하나만 찾아요. 딱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의 반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의 반대가 이거니까. 괜찮죠? 수직선상으로 이거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한 다음에 반대쪽을 이야기하면 다 이게 되는 겁니다. 각각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최대 최소는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필수예제 22번 봅시다. 그려보죠. F 프라임 X는 정연아? 표로 할까? 도함수로 할까? 도함수. 자, 그래서 X-2 플러스 1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 2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2, 4 11 y절편 4 그 다음에 x가 2일 때 16, 12, 24, 4 24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4는 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는 내 마음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폭이 막 좁혀지고 위아래로 늘어나야 되는 게 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왜곡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가 큰지 나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작은지도 나 몰라요. 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확 내려갈 수도 있잖아. 괜찮습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양 끝점 웬만하면 구해라. 그냥 구해라. 알겠죠? 양 끝점 무조건 구하고 극대와 극소를 무조건 구합니다. 괜찮죠? 그런 다음 제일 작은 걸 최소,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내가 그린 그래프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그린 그래프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 끝점까지 구해놓고 극대 극소와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해보자.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6, 12, 24, 4, 0이네. 그죠? 그럼 여기가 알고 보면은 마이너스 2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128, 48, 48,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얼마예요? 96을 빼면 32, 36 여기가 36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대는 36이구나, 최소는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내 그래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알겠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프의 형태, 상황을 보는데 초점이 잡혀 있는 거지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현주야, 도함수로 할까? 측감표로 할까? 자, 도함수. 자, 미분을 했어요. 얼마죠? 36x의 제곱 24x 12x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말 안 해도 3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와 양수니까 대략 이런 느낌,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x절편이 0, 1, 2라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극대값이 얼마인지 극소값이 얼마인지가 알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얘는. 알겠죠? 원래 함수 fx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띄어내는 게 정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 그래프도 대충 이런 느낌이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게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적당히 옮겨보겠다. 자, 0, 1, 2. x가 0일 때 y절편 마이너스 2구요. 더 위에 할까? 마이너스 2구요. x가 1이면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해서 1입니다. 그쵸? 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48, 96, 48, 마이너스 2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형태라는 거죠.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1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인가 봐.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극대극소와 최대최소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오류가 있어. 혹시 모르면 이 부분 정도는 할만하지. 비교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작을 수는 없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극대극소에서 최대최소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봅시다. 23번. 자, A 값이 양수래요.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을 했어요.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해서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0, 4 당연히 0에서 그때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대값이 3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일단 여기가 최대인 건 확실하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인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0,3을 지나가는 건 확실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9가 되려면 어디가 최소인지 애매하면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이거죠. 이게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f의 2를 대입하면 얼마야? 8a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a가 양수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훨씬 작은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다. 그러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9라고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29 이걸 지나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이해한 거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예제 24번은 설명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필수예제 25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25번이에요. y는 여기 넓이의 최대값이구나.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 하나를 문자로 잡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위치를 문자로 잡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 a, 0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뭐 t, 0이라고 잡아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a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가로 길이는 2a, 세로 길이는 요거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최대값을 구하시오. 괜찮습니까? 자, 도형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 문제가 나오잖아요. 최대는 무조건 극대에서 구할 수 있도록, 최소는 무조건 극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고, 도형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극대값 구하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의역의 범위를 원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았으니까 a의 위치는 0과 루트 6 사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0이랑 같거나 6이랑, 루트 6이랑 같으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도 이런 식으로 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구간으로 쓸 때는 이제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이해돼요? 양 끝점이 비어있으면 그 값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함수값으로. 됐어요? 그러면 양 끝값을 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 끝값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다 극대값에서 나올 테니까. 알겠죠? 그냥 이거는 어느 구간을
설정해주는 실력을 물어보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낚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를 a로 잡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길이가 2a 그래서 2a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사각형의 넓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이 값이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는 이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점이 2, 마이너스 4다.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데 2랑 마이너스 4를 곱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이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꼭 바꿔서 풀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호를 바꿔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좌표지 길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는 낚시에 좀 덜 걸릴 수 있습니다. 부피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열심히 풀어봅시다. 나는 뒤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자, 시작합시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얘는 뭐 그냥 이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서는 이제 식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그래프를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그림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나한테 직접 식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나타날 거거든. 알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걸 대비해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함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우함수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fx가 ax의 4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면 f의 마이너스 x가 ax의 4제곱 마이너스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마이너스 d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기 위해서는 홀수차 항이 없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맞아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b가 0이 아니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려면은 짝수차 항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이제 다음 4차식이 이걸 만족한다 라고 하면 니네가 식을 쓸 때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홀수차 항은 어차피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일 경우에는 짝수차 항만 있어야 한다. 이 함수 원점 대칭.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식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온다거나 뒤앞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원점 대칭을 표현을 해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보죠. 마이너스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fx는 예를 들어 이거 갖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f의 마이너스 x가 ax의 4제곱, bx의 3제곱, dx입니다. 얘네 둘이 같으려면 이번에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야지만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홀수차 항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3차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식을 쓸 때는 이거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짝수차항은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많이 줄겠지? 미지수의 개수가 줄면은 식을 많이 안 써도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식을 쓸 때 2차항이랑 3차항을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이 있으면은 홀수차항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주기 같은 게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를 예를 들어서 fx를 2x라고 합시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주기가 4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알려준 식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f의 15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주기함수의 특징은 같은 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4라는 걸 이용한다면 f의 15는 f의 11이랑 같을 것이고, 그죠? 주기가 4니까 f의 11은 f의 7이랑도 같을 거고, f의 7은 f의 3이랑도 같을 거고, f의 3은 f의 마이너스 1이랑도 같을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한다 하는 문제와, 이제 니네 삼각함수 문제들,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들을 보면 이런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있습니다. 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린 다음에 직선과의 교점 구하는 문제 기억나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된다면 그 반복되는 그림을 내가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 구하는 문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둘 다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함수? 이건 선대칭함수예요. 선대칭함수.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선대칭함수라고 합니다. x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랑 같이 섞어서 많이 냅니다. 주기함수랑 선대칭함수랑 같이 섞어서 문제를 내면 자기 복제가 되게 많이 착착착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제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얘네 둘이 같은 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다 선대칭 함수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선대칭 함수는 4차 함수일 때 선대칭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4차 함수 그래프 중에 이쁘게 W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한 가운데 걸 기준으로 접을 수도 있어. 그리고 기함수,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러니까 변곡점이 원점에 있으면은 3차 함수 그래프가 기함수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규칙 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죠. fx가 3차 함수다. 최고차의 예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x축과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과의 위치관계를 판별식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해 개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x축이 있다. 한 개. 3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두 개. 요렇게 하면은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 개.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교점이 하나는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은 100%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거고,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극대와 극소가 같은 부분. 그러니까 극대, 극소. 같은 부분. 이렇게.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한 개.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0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가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면은 누가 0인지 관심 없이 일단은 x 절편은 두 개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극대 극소 0보다 작으면은 x 절편은 세 개다. 괜찮습니까? 이게 최고차의 예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기본 문제만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함수 fx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fx와 gx, 그러니까 함수 두 개의 위치 관계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라봅시다. 여기 필수 예제 27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방정식이지만 함수로 풉니다. 알겠죠? 방정식이지만 함수로 풉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부터는 그냥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거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함수로 풉니다. 그죠? 그래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려보면 0일 때 2고 2일 때 마이너스 2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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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는 0이 된 이유는 y에다가 0을 대입했기 때문이니까 y에다 0을 대입한 이유는 x절편 구하고 싶었던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 x절편이 3개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절편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몇 개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3개다까지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은 몇 개인지 금방 나오죠. 필수예제 28번 별표. 자, 우리는 이제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 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쳐다보는 방법 1번 그냥 방정식으로 보겠다. 2번 함수로 보겠다. 방정식은 뭐 할 필요가 없고 함수로 봤다면은 어떻게 보겠냐? y는 x 플러스 3과 y는 2x 마이너스 1의 교점의 x 값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하면 이식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 이거 이항을 해도 다른 거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이항을 해도 어차피 같은 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을 넘기고 2를 넘겨볼까? 이런 식으로. x만 넘길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y는 x와 y는 4의 교점.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생각한 거 완전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림은 완전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가 이렇게 식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수가 미지수라면 밖으로 빼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라고 식을 쓴 다음에 나는 이렇게 앞으로 식을 쓸 예정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는 얘의 교점의 x값 구할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k가 식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식이 정확한 위치로 고정이 안 돼요. 그죠?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다시 움직이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k를 따로 빼버리고 이 식을 정확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분 6에 x-2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7. y 절편 0. 2일 때 얼마야? 16, 12, 24. 36이니까 20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는 요거와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을 니네가 그려가는 겁니다. y는 k니까 가로로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을 그으면 교점이 1개, 여기 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 여기 교점이 3개, 여기 교점이 2개, 여기 교점이 1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걸 원하는 거죠. 이 형태가 되려면 마이너스 20과 7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0과 7 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여기 K가 마이너스 20일 때와 K가 7일 때. 그 다음에 한 개의 근을 가져라. 그럼 3차식인데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3차식은 해가 3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한 실근과 두 허근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개의 허근은 좌표평면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평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허근까지 설명하고 싶으면 이 그림이 좌표평면이 아니라 입체평면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하나의 축을 더 그려서 거기를 허근축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그려지겠죠. 입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좌표평면은 허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해도 이거랑은, 이 X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거나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음의 실근 한 개와 두 허근이 되는 거고 얘는 양의 중근과 음의 실근 하나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얘는 음의 실근 한 개와 양의 실근 두 개를 뜻하는 거고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한 개를 뜻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음의 실근이 중근이 되는 거고 양의 실근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의 실근 한 개.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그어보면서 확인을 좀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됐죠? 자, 그러면 126번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려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죠.
이제 이런 문제는 그림을 안 그리면 아예 못 푸니까 무조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는 거죠. 요 그래프. 그래서 미분을 해서 미분되어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자, 여기까지 가능하면 이제 이 문제가 좀 쉬운 거지. 이걸 니네가 그릴 건데, 가로로 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내 실근이 만족되려면 여기다가 그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K는 10이랑 15 사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능해야 돼요. 해서 127번에서는 자, 교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가 연립방정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지? 됐지? 이거를 니네가 얘만 옮겨가지고 식을 만들면 돼요. 알겠죠? 얘만 이항을 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a를 만족하는 x를 구해도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걸걸. 그지? 같은 걸 구하는 거잖아. 이항만 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문제를 못 풀고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훨씬 더 이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대로 푸는 게 아니라 미지수만 따로 남기고 얘를 1로 이항시켜서 요렇게 풀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쉽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9.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딱 그 문제죠.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아까 전에 내가 빨간색으로 선 막 그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 문제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자,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다 x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K 살리고 나머지를 이항할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K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K의 부호를 일부러 음수로 안 만듭니다. 알겠죠?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림 그릴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해서 그림이 어렵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만들어서 해를 구하지는 않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마이너스를 살려서 푸는 방정식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대로 풀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푼단 말이에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덜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올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로 만들어서 풀어라라고 배웠는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도 음수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K의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서 내가 가로로 선을 그을 때 좀 덜 헷갈리도록. 알겠죠? 자, 여튼 이렇게 된다면 미분을 해서 아래로 올라가고 이렇게 생길 테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2분의 7 그 다음에 y절편은 0이고 그 다음에 2일 때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나오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양근은 x가 양이에요. y가 양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양근 여기 음근 이렇게 되죠. 여기다 그으면 음근 양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다음 밑에 거는 똑같으니까 안 합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K를 넘기지 말고 나머지 3개를 넘기세요. 알겠죠? K의 부호를 일부러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헷갈릴 뿐이에요. 자, 다음 필수예제 30번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필수예제 30번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K 냅두고 나머지 넘긴 다음에 그림 그려가지고 K 위치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다음 31번 문제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고 싶다.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쭉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올라가는 느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표현이 되는 거라서 애초에 뭐 모든 x에 대해서 뭐보다 크고 싶다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느낌의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면 위로 볼록볼록한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이라서 최소가 존재할 것 같고 최대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대가 얼마냐? 그래서 걔보다는 작아지고 싶다. 최소가 얼마냐? 얘보다는 커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애의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거죠.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존재했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양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도함수를 그릴 때 x절편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x절편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판단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얘는 x절편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도함수에서는 쓸모없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는 잘 보면 x가 2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양이 돼서 양수 쪽에 그림이 그려지고 x가 2보다 크면 양이 돼서 음수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걸로 그림을 그려도 내가 방금 숫자를 대입해서 이쪽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내가 여기를 3차 함수로 그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증가감소만 판단하면 되지.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예요? 원래 함수 fx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도함수를 이쁘게 그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x절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4차 함수가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x가 2일 때 x에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64 48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죠. 에?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죠. 여기 x절편 30 이게 어디 갔어? 요거구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죠. 나 똑바로 대입한 건 맞죠? 여기 괜찮습니까? x절편 여기 0 y절편 0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절편 0입니다. 0,0 지나가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렸어. y는 a와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a 쪽이 더 크고 싶지. 그럼 당연히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게 제일 무난한 거고 같아도 된다며.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4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A의 범위예요. 괜찮습니까? A의 제일 작은 게 48. 그게 아니면 다 위에 있어야지 함수가 밑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자, 두 함수가
fx, g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요거죠. fx와 gx는 이렇게 되고 싶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쓰면은 3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5x의 제곱 플러스 a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얘네를 일로 넘긴다 이거죠. 마이너스 3x의 4제곱 플러스 넘어가면은 8x의 세제곱 얘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 a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네는 마이너스 3x의 4제곱 8x의 세제곱 6x의 제곱 10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더 위에다가 긋겠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만족하는 a를 찾는 거나 이 학원에서 이렇게 생긴 애를 만족하는 a를 찾는 거나 어차피 같은 걸 찾는 거다 이겁니다. 다른 그래프예요. 서로 다른 그래프인데 같은 걸 구하고 있는 식입니다. 알겠죠? 그냥 같은 걸 구하고 있는 식이에요. 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있겠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x1 임의의 x1, x2가 있을 때 그러니까 f의 x1이 g의 x2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경우는 얘랑은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fx와 gx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정의역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fx가 커야 되고 x가 2일 때도 fx가 커야 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위아래로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이렇게 돼도 괜찮아. 이렇게 돼도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니까 위아래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x가 1일 때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위아래.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는 x를 내 맘대로 모르겠다는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려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얘가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 값을 따로따로 선택한다는 건 위아래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그냥 이거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에서는 틀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크기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함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와 최소의 비교예요. 사이의 비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fx가 x 어떤 걸 고르더라도 절대적으로 fx가 크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fx가 fx가 아무리 작아도 gx의 최대값보다는 클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fx가 큰 거 맞죠? x를 아무리 어떤 걸 모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크기 비교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필수 예제 32. 속도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다음 시간에 속도 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좀 보고 괜찮은 거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A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자, 똑같아요. 얘네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림.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2, 위로 볼로 0, 2,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0. x가 0일 때 y 0. 여기가 2. x가 2일 때 4.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x가 0보다 클 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만 볼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크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같아도 된다네. 그러니까 A는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지금 푸는 방법이 다르지가 않죠?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의 뉘앙스만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일단 2번 문제도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fx가 크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네를 일로 넘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립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2? 0일 때 0이고 1일 때 마이너스 2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범위가 있던데 0부터 2까지. 자, 0부터 2까지 이걸 만족해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2는 3이야. 여기가 6입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냐? 2냐? 2를 대입하면 2 나옵니까? 2, 8, 2, 6, 2.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는 이 식을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A보다 크대. 그럼 A는 당연히 밑에 있어야지. 맞아요? 밑에 있어야지 A보다 A가 더 크지. 이때 이제 같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니네가 느껴야 될 게 이 fx랑 이 gx랑 식을 처음에 쓰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걸로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까지 해놨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건 fx도 아니고 gx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쭉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